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충카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요. 충카님이 너무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셔갖고 이제는 알겠는데 실천을 못하겠습니다. 실행이 안 돼요. 의지력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오늘 내용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오늘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자가 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얻어먹는 습관을 버리라고 합니다. 얻어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먹을 때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계속 얻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해서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받아먹는 데 계속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베풀 줄 몰라요. 내가 만약에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베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건이 되는 정도 한에서, 무리해서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베풀라는 게 아니라 내 여건이 되는 선에서 남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밥도 맨날 사라는 게 아니라 친구가 샀으면은 다음번에는 본인이 사고, 만약에 어떤 자리에 갔는데 다른 분이 샀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기억하고 있다가 본인이 사고, 약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게 됐을 때 내가 풍요롭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내가 베풀었을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사주면 다음에는 저 사람이 밥을 사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순수하게 만약에 밥을 샀어요. 맛있는 밥을 대접을 했어요, 누군가한테.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내가 기뻐요. 돈을 쓰면서 되게 행복해요. 그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인상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네 하면서 호감을 가져요. 그래서 저자가 소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머지않아서 금방 다시 일어섰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금방 일어섰냐? 이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샀다고 합니다. 진짜 비싼 밥들을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이걸 언젠가 내가 돌려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베풀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가끔씩 막 선물도 해주고, 근데 고가의 선물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남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걸 주면 나눈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졌을 때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말도 안 꺼내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와서 도와준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이 사람이 본인들을 계속해서 챙겨주고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금방 다시 부자가 돼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고 주변에 베풀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베푸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베풀었을 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그냥 다 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바라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내용은 이게 또 재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인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동 체험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동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 감동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회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돈을 버는 뇌가 된다라는 거죠. 이 감동 체험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이제 시대가 워낙 좋아졌으니까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그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보면은 심지어는 공짜로 볼 수도 있고, 돈을 낸다고 해도 굉장히 적은 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보여주는 영화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죠. 그죠? 몇 달만 기다리면. 그리고 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음원을 공짜로 받거나 뭐 불과 몇천 원만 내면은 한 달 내내 공짜로, 공짜는 아니죠, 한 달 내내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어요. 음악을. 그쵸? 그러고 저를 예로 들면은 강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앉아서 보면은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누워갖고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그런 것들을 약간 안 좋게 바라봅니다. 왜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감동 체험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게 낫고, 음악을 집에서 듣는 것보다는 콘서트에 가서 음악을 듣는 게 낫고, 당연히 강의를 들을 때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보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듣는 게 훨씬 더 큰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큰 감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콘서트 같은 거를 한 번만 가보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집에서 내가 그 가수의 음악을 듣는 거랑 콘서트장에 가서 보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그냥 TV를 통해서 보는 거랑 가서 보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게 주는 감동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돈을 쓸 때 그게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을 거야, 이런 합리적인 소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쓰면은 나한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면, 내가 전시회장에 가서 전시를 본다면, 내가 야구 경구장에 가서 야구를 본다면, 내가 뭐 강연장에 가서 강연을 듣는다면 직접 훨씬 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면은 거기에다가 돈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의 뇌는 크게 감동을 하고, 그러면은 돈을 쓰는 방향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뇌를 개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뇌가 받아들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왜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감동을 하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시의 뇌가 있다고, 그쵸? 파충류 뇌가 있다고. 이 파충류 뇌는 우리가 더 쾌적하게 살아가는데 방향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더 쾌적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근데 더 쾌적한 삶이라는 건 우리를 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지면은 그게 우리를 쾌적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어디 가서 할 때 더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정보가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 있는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춘카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요. 춘카님이 너무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셔갖고 이제는 알겠는데 실천을 못하겠습니다. 실행이 안 돼요. 의지력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오늘 내용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오늘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목표, 간절한 열망, 욕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누군가한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막 사랑의 힘이 놀랍지 않나요? 사랑의 힘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저는 굉장한 집돌이입니다. 집 밖에 안 나갑니다. 집 밖에 100m 밖도 안 나가요. 집에서만 생활합니다. 첩고 생활을 해요. 집에서 안 나가요. 아니면 인근 50m, 100m 그 사이에서 슈퍼마켓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밖을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멀리 움직일 수 있어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막 새벽에 누군가 찾아간다거나, 누군가를 밤새도록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린다거나, 막 문자를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린다거나,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을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지면 합니다. 왜냐? 그것을 간절히 원하니까.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 그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걸 간절히 바라니까. 그 이치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목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거는 그게 롤렉스였던 것 뿐이에요. 그게 슈퍼카였던 것 뿐이에요. 그게 요트였던 것 뿐이에요. 그게 별장이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걸 바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목표는 나쁩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50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좋은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설레게 못하거든요.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두근거리게 못해요. 그냥 종이 쪼가리인 것 뿐이잖아요.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것보다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가슴을 진정으로 뛰게 합니다. 50억 자산가람 할 수 있는 요트에서 바캉스를 즐긴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끝내주는 별장을 하나 산다거나. 네, 그래서 제가 강연에 이제 내일 바로 인천 강연이 있고 토요일 날은 부산 강연이 있습니다. 부산 강연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안 돼요. 네, 자리 없습니다. 마감됐는데 진짜 이번 강연에 60명도 넘는 포밀리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포밀리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슴이 설레는 사진을 하나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생방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설렐 만한, 보기만 해도 두근거릴 만한 무언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은 항상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가지고 할 무언가를, 진정한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적을 향해서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돈이 생긴다면 뭘 할지 그걸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한 달에 500만원, 한 달에 1000만원을 벌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1년에 1억, 10억을 벌고 싶은지, 그걸 갖고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순간이 저는 그때 가서 생각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내가 갖고 싶은 시계라든지 차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옷을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평생 그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돈이 생겼을 때 할 무언가를 지금 바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슴은 설레기 시작할 거예요. 두근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간절히 바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수많은 행동들을 할 때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과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그 기적 같은 행동들을, 기적 같은 노력들을, 기적 같은 아이디어들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샌가 그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그 차를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뇌는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찾으세요. 그게 만약에 돈이라면은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시고,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책 제목은 돈에 관련된 거였지만, 돈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 설렐 만한 직업, 아니면 어떤 해외 여행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험을 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진짜 막 1000여 명이 있는 대강당에서 1000여 명이 꽉 차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강연을 하는 상상?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셔도 되고, 수십만 명이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상을 하셔도 되고, 무언가 여러분을 두근거리게 할 만한 그런 목적, 진정한 목적을 찾으세요. 진정한 목적. 그리고 그거를 웬만하면 고화질로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사진관에 가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 두세요. 응? 자주. 그리고 자주 보세요. 보면서 그 설렘을 매일 느끼세요. 보물지도랑 이어지는 내용이죠? 성공의 법칙들은 사실 모든 게 핵심이 같아요. 그죠? 이 책은 약간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뿐이에요.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금전적이고 현실적이고 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핵심 원리는 같잖아요. 그죠? 저자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매일같이 떠올리라고 해요. 떠올리면서 순수한 열망과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아이의 마음은 그 소망을 향해서 두근거림을 느끼고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한 거는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상화인 거죠. 심상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그림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상상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상은 사실 핵심이 아니거든요. 상상을 못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진이나 그림을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지력 약한 분들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왜냐? 사랑에 빠졌으니까. 소망과. 자, 그리고 저자가 알려주는 팁 중에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저자는 여러분이 지갑에다가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넣어 갖고 다니라고 말을 합니다. 3배 이상 많은 돈.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3배나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은 일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당장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내가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 그리고 나는 또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 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감동시킬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닐 때 여러분들이 그 돈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들고 다닐 때랑 그냥 통장에만 들어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 지갑에는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 도둑이 제 지갑을 갖고 가는 건 아니겠죠?
많진 않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평소보다 10배 많은 돈을 지갑에 넣어놨어요.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5만원짜리로만 넣어놨습니다. 아, 만원짜리도 있어요. 만원짜리도 한 5장인가 있는데, 하여튼 한 5만원짜리 한 90만원어치 있는데, 보여달라고요? 잠시만요. 자, 보면 제 지갑인데, 네, 5만원짜리, 여기 1000원짜리도 있네요. 잔돈도 있고, 여기 잔돈, 이건 잔돈이고, 네, 5만원짜리. 이렇게. 5만원짜리를 저는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늘. 네.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러면은,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나 굉장히 풍요롭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갑에 뭐 2만원, 3만원? 뭐 많아봐야 5, 6만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지갑에 100만원 정도? 뭐 100만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100만원 내외의 돈이 있으니까, 지갑 볼 때마다 되게, 아, 내가 풍요롭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설사 제 전재산이라 할지라도. 통장에 200만원, 300만원 있을 때보다 지갑에 100만원 있을 때가 더, 왜냐면 제 눈에 보이니까 더 풍요롭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갑에 있으니까 당장 제가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일 때, 아, 난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풍요로운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법 여러분한테도 강추드립니다.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재력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만원, 그냥 평상시에 뭐 만원밖에 안 갖고 다닌다. 그럼 한 10만원 갖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50만원 갖고 다니거나,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책 제목이 롤렉스를 사라잖아요, 그죠?